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에 특별조치법까지 시행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전주 경기전 내 고목들이 죽거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엔 여성 일자리 대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법조차 지켜지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만 축구장 40배 넓이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4년 전 철거를 가능하게 한 특별조치법까지 마련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막대한 철거 예산에 소송 부담까지 뒤따라 자치단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익산 여산의 한 농촌 마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잡초는 어느새 아파트 거실까지 타고 들어갔고 곳곳에 드러난 벽돌은 마치 폐허를 연상케 합니다. 7개 동에 걸쳐 연면적만 5만 제곱미터. 사업주의 부도로 방치된 지 이미 30년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흉흉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거기서 하나 자살해갖고 저거 어떻게 해요? 동네 흉물이 아주. 전주 선호성동의 한 상가거리에 깔끔한 벽화로 단장된 담벼락이 있지만 실상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94년 지하 1층 터파기 작업을 하다 부도가 났지만 돌보는 사람 없이 30년 넘게 철골뼈대만 녹슬고 있습니다. 이처럼 2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도내에만 19군데, 면적으로는 축구장 40개에 달합니다.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커지자 4년 전 특별조치법까지 시행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가 철거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자칫 원소유주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재정비 재원 확보가 어렵고 철거 명령 시 재산권 침해 논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색은 그럴듯하게 됐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는 법규 때문에 주변 곳곳의 공사 중단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주 경기전에는 수령 수백 년의 나무가 장관인데요. 상당수가 죽거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전주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30여 그루가 심어져 아름다운 조경을 뽐내는 경기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느티나무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바로 옆 나무는 외피가 벗겨진 채 곳곳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배롱나무 역시 관리가 안 돼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다른 나무는 가지를 다 잘라내고 기둥만 남았습니다. 외과 수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나무들이 좀 한두 그루 정도 있고요. 또 약간 병충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나무들도 좀 있습니다. 국보 어진과 함께 600년 역사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된 경기전.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생육 환경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최근엔 땅이 단단해지는 다밥 현상까지 나타나 비가 와도 물과 영양분 흡수가 더딘 상황입니다. 경기전의 입장객 수입이 1년에 20억 원이 넘지만 나무를 관리하는 예산은 한 해 1,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간 수목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전주시는 결국 문화재청에 4억 원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흙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수목들에 대해서는 그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고 또 주변에 맹문동이라든가 이런 화초류를 심어서 늘어나는 관광객 숫자만큼 수목의 생육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골재 채취업체에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고 수천만 원의 대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익산시청 A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비과장 등 공무원 8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중 일부가 윗선의 지시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진술해 익산시 수뇌부의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인데 그 첫 회의에서 군산조선소 회생 대책이 언급됐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말에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내년 개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고 그 전이라도 수시로 시도지사를 만나 제2국무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근거를 지방에서 논의 또는 지원받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구해달라며 상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을 돌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열어 수시로 국정과제에 대한 건의도 듣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꼭 해결하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주자라는.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군산 조선소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를 통해서 지금 현대 측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불통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정부가 시도에 먼저 손을 내미는 형국이어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오늘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언급했듯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이 시급하다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지역 공약은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어서 새만금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정책도 제시했는데 육아휴직제만 해도 도입 30년이 넘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 많아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도내 상황이 얼마나 바뀔지가 관심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간호조무사였던 박미영 씨는 둘째를 가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3교대 근무에 아이를 봐줄 가족도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수당 인상이 부담스러웠던 병원 측은 퇴직 후 재입사를 권유했습니다. 당연한 내 당당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내가 혹시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결국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미영 씨. 최근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에 나섰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나이가 찬 데다 경력이 단절된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면접 보면서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집에 애들은 누가 봐줄 사람 있어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가 아팠을 때 갑작스러운 부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겐 보편화되는 추세지만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겐 여전히 먼 나라 얘기입니다. 임신하면 퇴사라는 회사의 풍토가 법 규정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임신한 여성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A 평점 A를 받고 어떤 분은 C를 받아서 이분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에서 제한을 받는.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 축복이어야 할 출산과 육아는 대부분 직장 여성들에게 눈칫밥과 죄책감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일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아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누군가 이렇게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정말 워킹맘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특히 도내는 영세 사업장이 많고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일제고사를 일부 학생들만 응시하는 표집 방식으로 바꿔 도내 300여 중고등학교 가운데
18개 학교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았던 일제고사 폐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연금을 지급받은 도내 132명을 조사한 결과 27명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실종자였고 1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체 실종 신고 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통합망을 연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12.2%로 전국 평균인 9.6%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임금 노동자는 18.2%로 5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의정연수원을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완주군과의 정책협의에서 지방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와 분권에 관한 교육을 할 의정연수원을 지방행정연수원이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건립하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구제역 백신 접종에 나서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각종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회 전북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참가해 귀농귀촌의 장점을 설명하고 희망자와 면담하는 박람회에는 지난해 17,000명이 방문해 3,000여 명이 상담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여신 전문어법 시행령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의 한도를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종전 3억 원이었던 중소 가맹점 기준도 5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종점 1.3%에서 0.8%로 중소 가맹점은 1.94%에서 1.3%로 인하돼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는 25만 2천여 명으로 1년 사이 2만 4천여 명이 감소해 8.7%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 탓에 자영업자 폐업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권 뉴스